자, 지난주, 이번 주, 사실 그동안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게 되더라도 이제는 하락장이다, 이제는 떨어진다, 이제는 폭락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난 2007년부터 2008년도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의 한 5, 6년 전의 선배들과 여러분들의 모습이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부동산 투자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될 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느냐, 지난 7, 8년간 이어져 왔던 상승장의 투자의 방법,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 썸네일 제목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 아파트 상반기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량이 작년보다 48%가 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느냐, 서울에서 100만 원 이상이 넘는 월세 거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좀 조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속,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기사들은 어떤 기사들이 주로 많이 보이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번 주 제가 시장의 분위기라고 표현했죠. 미분양 공포 옮겨 붙었다, 2달 새 집값이 이런 기상 떨어진 동네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어디지? 자, 어떻게 보면 이 기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 기사라고 보여드릴 수가 있죠. 어느 지역이 좋다, 나쁘다, 어느 지역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호기심을 여러분들한테 유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버티던, 그동안 강남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버티던 서초구마저 꺾였다. 전반적으로 맹모추는 서울 아파트 가격에다가 서초구마저도 꺾였다라고 얘기를 하니 여러분들한테 심리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밑에도 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안양 동안, 수원 영통, 수도권 아파트가 하락폭 3년 내 최대. 결국 위에 있는 기사랑 비슷해요. 2달 새 집값이 1억 이상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안양 동안하고 수원 같은 경우는 뚝뚝 떨어져가지고 뭐 수도권 아파트 하락폭이 3년 내 최대다,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불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기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사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항상 신문 기사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준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부동산 투자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다 해서 그동안 나왔던 수많은 기사들, 앞에 나오게 될 수많은 기사들, 그러니까 시장의 현상들이죠. 시장들의 현상들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번 주 시장의 분위기는 이럴지 몰라도 다음 주 또는 한 달 후 또는 6개월 후 또는 1년 후에 시장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기사들을 제가 보여는 드리고 있지만, 이 기사들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사실상 이걸 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이후부터, 대출 규제가 나왔던 작년 9월 이후부터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 뭐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될 건 인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현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 또는 폭락론자, 이런 분들이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여기서 다른 부분을 본다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을 보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뽑았던 바로 이 부분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서울 아파트 상반기 월세 100만 원 이상 작년보다 48% 늘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번 주 시장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 분위기에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인 거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이럴지 몰라도 서울 아파트가 상반기 월세 100만 원 이상이 작년보다 48% 늘었다. 그러면 시장이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는 바뀌고 있는 게 아니라 물밑에서 어떤 시장 환경이 조금씩 변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봤던 우리가 시장은 대부분의 지역이 다 오르는 시장이었다. 자, 대부분의 지역이 다 오르는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와서 느끼는 거지만 아무거나 다 사도 오르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시장에서 지금은 각종 규제나 또는 기타 금리 인상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시장 환경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찜찜해져 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인데, 그런 시장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이제부터는 각계전투 시장이다. 각계전투 시장이란 말은 그동안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A 동네, B 동네, C 동네, D 동네까지 시차를 두고 다 오르는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동네가 오르는 시장에서 벗어나서요, 조금씩 상황 변화에 따른 분위기 전환이 나타나는 특정 지역, 특정 대상이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그 대상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을 하면서 그 대상 물건을 찾아내느냐, 여기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투자 방법의 변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겠죠. 자, 지금 보니까 IM 럭키님, 시장이 안 좋기는 한데 생각보다 잘 버티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은데 생각보다 잘 버틴다? 이 말은 내가 그동안 공포에 질려서 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잘 견디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생각보다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게, 스스로 질문을 하시는 게 맞겠죠. 저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변화되는 포인트에 지금 접어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서울 아파트 상반기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량이 늘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공포 분위기, 이런 것들을 조금 배제한 상태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상에서 집을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도 투자자는 그래도 나아요. 일반 실수요자들은 더더구나 집을 사려고 하지 않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투자자의 생각과 그 다음에 누구의 생각이 있을까요? 실수요자의 생각이 있겠죠.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은 분명히 집을 사지 않으려고 들 테니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다주택자 또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 집을 내줘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상황에서 뭔가 최소한의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이 진행되게 되면은 월세 가격이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월세 가격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선을 넘어갈 정도로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에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분위기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왔던 것들, 집값이 오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점점 옆으로 움직인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면은 월세 가격 상승과 연동이 되는 또 다른 지금 현재 움직임이 나타난 지역에서 또 다른 옆 지역으로 움직임이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또다시 예를 들어서 월세 상승에 따른 해당 특정 대상 그 상품이 갭 벌리기와 갭 메우기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는 월세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세로 전환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상황이 있죠? 전세 가격이 주춤하고 있죠.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런 동네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동안 상승과 하락에만 너무 집착하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승한다고 생각하니까 집을 아무 곳이나 막 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하락을 한다고 하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지만 투자자는 상승과 하락이라고 하는 것에 연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부터는 부동산 노포에서 계속 진행되는 신문 기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같이 서로 의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 질문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질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N옥님인가요? 부동산 전문가들 재개발, 재건축으로 회원들을 몰고 가고 있다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경제 위기가 아니고 의도적인 심리적 위축 시대에 아주 매수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다. 돈 있는 분들은 규제 때문에 좋은 급매물을 못 산다고 한숨 쉬고, 유튜브 보면 집 없는 대기자들은 이상한 소리를 통해서 희망회로를 돌리는 시장이죠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혼란스러운 시장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에 여러분들은 익숙해지셔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오늘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시장에 나오는 분위기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나오는 현상의 모습일 뿐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는 다른 기사를 가지고 앞으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잡아내야 되는데, 그 잡아내는 것들은 바로 기사를 통해서 잡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해주시는 분 중에서 G 해피걸님, 언제쯤 거래가 정상화될까요? 매도가 안 돼서 미치겠어요 라고 좀 해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해피걸림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의 상황이 조금 답답하시니까 지금 아마 언제 정상화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매도가 안 돼서 답답한 것은 개인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시장의 정상화 부분은 나 개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가 안 되는 이 답답한 상황은 어느 정도 조금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래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 원래 기사를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니까 잠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린다면, 거래가 정상화되는 시점은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나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 규제 완화가 더 나오겠죠. 또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거 봐라, 시장이 꺾이지 않네, 그럼 집을 사야 되나? 약간 이런 심리가 나타나줘야만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거래가 정상화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지금 8월이니까 약 1년간 거래가 거의 중단 상태입니다. 거래절벽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나왔고,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리가 위축됐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에는 정부가 한 번 더 각종 규제 완화가 조금 더 진행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올 하반기에 어떤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안 되는 거는 결국에는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매도 가격이 정확히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싸게 내놓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내놓는 물건들이 정말 싸게 내놨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사를 보면서 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큰 그림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즘 실수요자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신문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은요. 그동안 패닉바잉을 했던 2030 매수세가 급감을 했고, 서울의 거래 비중이 6월달 기준입니다. 24%에 그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매수세가 급감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전혀 다른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시세 차익이 10억 정도 나는 위례포레자이 한 가구 줍줍에는 4,030명이 몰렸다. 경쟁률 어마어마하다라는 상황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3억이 싼 역세권 아파트라고 하는데도 50명이나 포기했다. 아마 청약이었던 것 같아요. 줍줍이나 청약이었던 것 같은데 50명이나 포기를 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손대는 2030 이자 부담 걱정의 예비 청약자들을 지역 변경이나 자금 축소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럼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지난 1, 2년간 굉장히 많은 수요를 담당했던 2030의 분위기가 지금 위축되어 있다. 더더구나 2030은 부동산 투자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실수요자의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심리가 되게 많이 죽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조금 다른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가 보이느냐? 시세차익 10억짜리가 된다. 즉 돈이 많이 벌릴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고 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자 부담, 가격이 올랐던 시기와 달리 이제는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이자 부담 때문에 거래 비중이 축소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었지만, 누군가는 지역을 변경하거나 자금 축소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물밑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위에서 보셨던 이것들만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보고 판단하시게 됩니다. 자, 지금 1억 이상 떨어졌다, 하락폭이 최대다, 이런 기사 속에서 요즘 실수요자들 분위기는 2030이 줄어든 거는 맞다, 근데도 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몰리고 있다, 그리고 이자 부담 걱정에 지역을 변경하거나 자금 축소에 대한 부분, 결국 지역 이동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락이기 때문에 나는 빨리 팔고 도망가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적절한 수익을 봤다라고 한다면 직전의 전고점 가격으로 팔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으로 매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곳, 뭐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그동안 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인덕원, 동탄, 그 다음에 청라, 송도, 이렇게 가격대가 예전에 비해서 급격히 떨어졌던 그런 동네들 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으니, 그런 쪽에 오히려 금액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월세 가격 상승이 또다시 어떤 식으로 이동하게 될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실수요자들의 분위기는요, 거래 비중이 축소되고 있지만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나 대상 상품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변경하거나 자금 부분에 맞춰서 움직이려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겠죠. 이게 바로 요즘 실수요자들의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조금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효원님, 월세 상승에 따른 강남 제외 타 지역 원룸 오피 상승 시작은 임사자 부활 때부터일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분위기 전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뭔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 자,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중에 이효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사자 부활을 하면서 무언가 특정 규제 완화가 나타난다면 이게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은 제가 확답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겠지만,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임사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장기 임대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소형주택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 얘기가 지금 신문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소형주택, 그리고 정부가 그때 나오는 그 규제 완화책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어떤 지역 또는 대상 상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나타나는 트리거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냥 집값이 떨어지는 내 것이 안 팔려요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관찰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 상황이 좀 필요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효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임사자 부활이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상황임에 틀림이 없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서 관찰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신문기사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저 역시도 매주 목요일 낮 12시에 이렇게 계속 매주가 나오는 신문기사들을 보여드리면서 직전에 나왔던 기사, 전달에 나왔던 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상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또 다른 질문을 좀 한번 받도록 할 건데요. 자, 송추님, 재건축 추진하려는 구축 아파트 움직임들 지금 시장에서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먼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미 머릿속에서 재건축 추진하려는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왔지만, 내가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이 언제 이렇게 될까요? 라고 하는 기다림보다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트리거 현상 같은 것으로 인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재건축 추진하려는 구축 아파트들이 있죠. 구축 아파트보다 오히려 지금 더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아마 재개발과 관련된 얘기일 거예요. 특히나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물량 부족 때문에 지금 뭐 서울시장 그다음에 정부 역시 재개발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신통기획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기타 다른 거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하려는 구축 아파트 움직임들은 기본적으로 재건축이 추진이 단계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아파트들은 다 움직임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지금 시장에서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부보다는 어차피 단계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면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어디가 좋냐, 재개발이 그나마 조금 더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이네요. 자, 서울 강북구 신축 30평대 사서 실거주하면서 수익이 좀 낮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양이나 수지 쪽 구축 20평대 갈아타기를 고민 중인데 갈아타는 게 맞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회사가 강남에 있고 차익이 조금 남는 걸로 지방갭 투자를 고민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권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시장 상황과 다른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 거고 개인적인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장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북구 신축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하면서 수익이 좀 낮죠. 강북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30평대입니다. 자, 근데 본인이 어디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안양이나 수지 쪽 구축 20평대로 갈아타기를 고민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신축 30평에서 신축 구축 20평대로 갈아타기를 고민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자, 왜 그러냐, 30평대 살던 분들이 20평대로 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마 안양이나 수지 쪽의 구축이 조금 더 가격대가 강북구에 있는 뭐 신축 아파트보다 조금 더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투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투자보다 더 먼저인 것은 실거주라고 보여지고요. 또 실거주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30평대에서 20평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냐, 그 회사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안양이나 수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강북의 신축 아파트를 팔아서 안양이나 수지 쪽으로 간다면, 지금 안양이라든지 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죠. 자, 그러면은 그쪽으로 일단 동일한 평형대 30평대로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차익 부분이 30평대 아파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럴 때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 마음대로 지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거지만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장의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 하반기가 되어야 좀 그나마 방향성이 좀 잡힐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갭 투자를 고민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자체는 지금 당장 강북 쪽을 팔아서 안양이나 수지 쪽으로 가서 차익을 조금 남는 걸 가지고 지방갭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시장 상황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투자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실거주장을 조금 더 내가 괜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지방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나 전세갭이 많이 붙었네 라고 했을 때 전세갭 투자를 들어가는 그 시점이 내년이 될지 올해가 될지 아니면 후년이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투자 방법을 본인에 맞춰버리게 되면은 시장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뒤통수를 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인의 생각을 앞에 놓지 말고 뒤로 놓고 시장의 흐름을 먼저 볼 줄 아는 게, 보려고 노력하는 게 좀 좋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박혜원님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양과 수지 쪽에 가격대가 현저하게 떨어진 곳, 직전 신고가를 찍었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가격의 폭이 크게 벌어져 버린 곳들로 내 집 마련을 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사실 뭐 강북이 좋냐 안양 수지가 좋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방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지방의 전세 가격 움직임이라든지 기타 그 지역의 입주 물량의 상황이라든지 그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내가 돈을 모으고 있다가 그때 시점에 들어가라. 이게 좀 더 맞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부동산 노포라고 하는 이 방송에서 항상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맨 앞에 놓지 마라. 맨 앞에 놓지 않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시장의 흐름이 너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 상황을 잠깐 보았습니다. 좀 전에 무엇을 봤었냐면은
실수요자 분위기를 좀 봤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 보여지는 현상으로 파악해보는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라는 고민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맨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의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것의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과 한번 맞춰보자는 거죠. 이게 제가 흔히 말하는 퍼즐 맞추기의 개념인데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난 한 주 동안 나왔던 기사를 한번 보면은요, 서울주택 올 상반기 10채 중 7채가 거래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7채 중에서 소형이 거래되고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기사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나요? 자, 위로 올려버리게 되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자 부담 걱정에 지역 변경이나 자금 축소를 고민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동을 하거나 대상을 바꾸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소형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서로 일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주거형 오피스텔도 찬바람, 상반기 거래 2006년 이후 최저라고 나와 있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 기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나중에 한번 이 제목을 치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가 역대 최저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현상이 밑에 오피스텔도 양극화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중대형은 시들, 소형은 방끝. 그러면 뭔가 분위기가 맥락이 비슷해지는 현상, 어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현상을 기준으로 맥락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냐. 자, 그동안 인기가 있었던 주거형 오피스텔, 그중에 중대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들은 양극화되면서 시들해지고요. 서울 주택거래 중에서 7채가 소형인데 오피스텔마저도 소형이 반껏 웃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실수요자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어떤 현상이 될까요? 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랬을 때 소형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고요.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의 투자자들, 그리고 실수요자들도 어차피 지금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거나 조금 애매하고 금리가 인상되는 시장이니까 투자를 안 하고 도망가겠다가 아니라 이런 데를 투자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아마도 시장의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뀔 가능성이 지금 현재 내포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맨 앞에 보셨던 그런 내용들, 지금 현재 이번 주, 지난주의 분위기만 가지고 보면 판단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런 다양한 기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는 아직 미흡하지만 이제부터 지켜봐야 될 대상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서울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자금력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들이 소형으로 가거나 또는 오피스텔마저도 소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월세까지 상승하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올 하반기에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서로 눈치 게임들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보이게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또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이효원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원룸 오필은 지금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다. 지금 현재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거래량이 폭발하는 지역이 도대체 어디냐? 여기도 중심지냐? 여기도 외곽지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또 바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봐나가는 과정이고 그것들을 내 실력, 내 지식으로 쌓아두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서울현이님이 이런 표현을 좀 해주신 게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만 없어지면 아파트는 다 안 쳐다보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질문은 일단 먼저 저한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상식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고요. 두 번째, 주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은 취득세 중과만 없어지면은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다른 곳을 움직일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파텔이 본질적으로 왜 우리가 관심을 가졌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마 예전에 DTI 규제와 같은 규제, 그 다음에
여기서 대출 규제가 벗어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관심이 높았고 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에 대해서 관심이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대가 뭐 5억이 떨어졌네, 몇 퍼센트가 떨어졌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지역의 가격이 많이 떨어진 아파트를 선택할 것이냐 또는 아파트를 선택할 것이냐. 여기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판단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게 되겠죠. 아마 서울 현인님도 나름대로는 본인의 생각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방향은 아마 서울 현인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비슷하게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파입니다 님께서 무슨 얘기를 좀 해주셨냐면은 부룡님 책 상승신호 하락신호에 따르면 지금은 언급해 주신 시기가 쇠퇴기가 맞을까요? 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제가 이제 책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제 책을 너무 공식화시키는 것 때문에 첫 번째 책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쉬웠어 해서 두 번째 책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꼭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제가 급등기 이후에 쇠퇴기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지만 쇠퇴기가 언젠가는 분명히 옵니다. 그렇지만 쇠퇴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쇠퇴기에 대해서 신경 쓸 바에는 차라리 쇠퇴기가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 투자 방법을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지 쇠퇴기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실 필요 없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쇠퇴기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의 투자 방법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 배우셨던 투자 방법들이 지금부터 또는 직전부터 아마 잘 안 되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투자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왜 도대체 잘 되던 게 안 될까? 왜 잘 되던 게 안 될 거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답을 언제 찾았냐면 제가 투자를 시작한 지 약 10년에서 15년 차 정도에 결국엔 알게 됐는데 그 알게 된 이유가 시장의 흐름을 복귀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움직임이 계속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책에서 말하는 상승기, 그리고 급등기, 그 다음에 쇠퇴기가 온다. 여러분들은 쇠퇴기가 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투자하는 방법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사이클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바뀐다는 얘기는 내 투자 방법이 바뀌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쇠퇴기 흘러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옵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올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쇠퇴기 여부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떠나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쇠퇴기가 오게 됐을 때는 속도가 줄어들고요. 줄어들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고요. 생각할 시간이 많아질 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다음번 투자처를 찾아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다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그 방송을 부동산 노포라고 적은 이유가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부동산 돌아가는 지식, 부동산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우리 야찌TV님, 부룡님 색깔대로 해야 노포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게 기억이 나요. 인기가 없었다는 것들이 뭐 제가 약간 다른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급등장이었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연끌하지 말라고 그 당시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거든요.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연끌하지 말라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본능과 반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들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건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어느 게 맞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조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부동산 투자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급등장이기 때문에 여기 가십시오 저기 가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누가 뒷감당을 하고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뒷감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뒷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뭐가 안 팔려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말했던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도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으로 또 다른 투자처가 어딘지를 지금 막 고민하면서 찾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동산 노포라고 적은 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들은 오래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또는 경험, 물론 틀릴 수도 있다는 거는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를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시장은 완화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정책 방향을 보게 되면 원래는 9일날 발표하기로 돼 있는데요. 수도권 150만 원 가구 풀린다. 20만 가구는 청년 원가 주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바로 수도권 150만 가구, 전국까지 포함하면 250만 가구의 주택이 풀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왔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50만 가구는 공약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그 공약상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 250만 원 가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는데, 이미 250만 가구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했던 곳, 그 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 이런 곳들에 의해서 이미 책정되어 있는 것들이 계획된 도시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밑에 기사가 또 이런 기사가 나오죠. 입주 때까지는 3년에서 5년 걸린다. 결국 지금 2022년, 자 그러면 2025년 또는 5년 정도 걸리니까 2027년 정도 되겠죠. 제발이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썼는데, 제발 지금 현재 시작도 안 한 물건을, 그 상황을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150만 가구, 250만 가구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2024, 5년부터 고민하실 문제예요. 그때쯤 전후로 해서 이 물건들을 팔아야 되고 물량들이 터지면 또 안 좋을 테니까 팔 것이냐, 아니면 그 상황엔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그때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제가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대응은 앞으로 2, 3년 후에 하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마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 같은, 뭐 기획 설계 속속 착수 이런 말이 나오죠. 지금 서울의 물량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났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미분양이 늘어나고 싶어도 서울에 공급이 없으니까 미분양이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서울에 물량이 많았다면 미분양이 늘어나는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었다면 그 미분양 물량에 따라서 서울도 침체기에 빠질 수 있겠다 없겠다라고 논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물량이 있어야지 미분양이 늘어나는 건데 그게조차 없으니까 논할 게 없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 모아주택, 그 밖에 지금 현재 계속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재개발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몇 주에 걸쳐서 또는 몇 달에 걸쳐서 툭툭 튀어나오게 될 모멘텀 소재다. 이 모멘텀 소재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투자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할 대상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신문기사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정책 힘겨루기 결과는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저는 이 제목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부동산 규제 완화는 당장의 모습이고요. 공급 확대는 3년에서 5년 후의 모습이죠. 시차가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할 이유는 없다. 시차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자 이 결과는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어떤 분이 질문하실 재건축 부분에 대한 질문을, 구축 아파트 얘기를 하셨죠. 여기 보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올릴 듯, 뭐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얘기는 재건축에 관련된 초과이익 환수제, 그 다음에 안전진단 그 규정 변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계속해서 관심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 쇠퇴기 또는 침체기로 빠질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밖에 또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타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을 좀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레미콘 가격이 줄 인상 전망이고 뭐 건설 현상 또 중단 사태 오나 약간 좀 뭐랄까 자극적 기사죠. 근데 이 내용을 또 다르게 보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곡해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미콘 가격이 인상한다? 그러면 콘크리트 가격, 철근 가격 오른다니까 분양가가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집 사야 된다. 자, 이렇게 설명하시는 상승론자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시장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잘못됐던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기고요. 금리 인상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리가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가 오른다. 분양가가 오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집을 분양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리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상승장 후반부의 부담이 구매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분양가의 상승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매하려는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레미콘 가격이 오르고 철근 가격이 올라서 분양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집을 산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이 맞느냐? 오히려 이 시기 때는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혹시라도 어떤 유튜브나 어떤 곳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서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접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대한다. 왜? 그 전 단계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금리 인상기고 심리 위축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구매 심리가 완전히 지금 가라앉은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바로 나타나는 현상은 미분양의 증가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분양의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오히려 미분양의 증가는 또다시 신문기사로 하여금 미분양 폭등, 미분양 급증, 미분양 몇 배 증가 이러면서 또다시 실수요자들로 하여금 구매 심리를 위축시키는 현상으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가지고 무조건 제가 그래서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분양가가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현재 심리가 그대로 이어지는 가운데서는 미분양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미분양이 급증하게 되면 여러분의 심리를 위축시켜서 또다시 미분양을 또 증가시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는 것보다는 미분양의 증가 여부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기타 기사들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 자, 매물을 쏟아지는데 거래 가뭄의 경매시장 찬바람도 아마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 많이 나왔던 기사죠. 자, 그런데 밑에는 아주 재밌는 기사가 또 있죠. 재건축 규제 풀리나 경매 수요 꿈틀. 자, 똑같은 경매시장인데 누구는 경매시장을 찬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누구는 경매 수요 꿈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즉, 시장 내에서도 찬바람이 부는 곳과 꿈틀하는 곳은 항상 존재를 한다.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침체장에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경매 시장이 찬바람이 불게 되면 낙찰가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실수요자들한테 매우 좋은 시장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가 풀리나 경매 수요가 꿈틀하게 되는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경매에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방법으로 들어갔을 때는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을 맨 앞에 수익을 두고 고민을 하게 되면 상승과 하락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